여러분, 풍수에서는 이 세 가지를 대문 앞에 두면 부자도 가난해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대문이 바로 지금의 현관이죠. 아마 분명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을 현관 안에 두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현관 안에 두지 마세요. 이것은 어느 집이든 가난을 불러온다고 하여 풍수에서 가장 꺼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내 최고의 공간정리 컨설턴트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국내 유명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재벌급 집들의 공간정리도 해주었고, 또 수십 년 동안 5천여 곳이 넘는 집들의 공간정리를 해주었는데, 이것들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네, 그 집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현관에 들어서서 주변을 둘러보면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화목의 정도, 그리고 번영의 정도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풍수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도 현관에 들어서기만 해도, 또 거실을 둘러보기만 해도 이 집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굳이 풍수를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현관을 찍은 사진들만 몇 장 보여주어도 이 집이 잘 살 집인지 아니면 불행해질 집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명 어느 집이 더 행복한 집인지 또 더 번영할 집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의 냄새에 꼭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집 그리고 번영을 할 집의 현관에서는 은은한 향이 나든가 아니면 최소한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집 그리고 몰락해 갈 집에서는 현관에서 반드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네, 그것이 신발에서 나는 냄새이든 아니면 밖에서 밟고 들어온 흙에서 나는 냄새이든 아니면 현관에서 생긴 곰팡이로 인한 것이든 무조건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물론 늘상 같은 곳에서 생활하시는 그 집 주인은 그 냄새를 못 맡으실 수도 있어요. 네, 역치로 인해서 말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밖에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은 순간적으로 분명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현관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이곳 현관은 여러분의 집으로 운이 그리고 복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입니다. 네, 그런 현관에서 악취가 나고 있다는 것은 그 악취에 오염된 더러운 운을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당장 현관에 향기로운 향이 날 수 있는 뭔가의 방안을 강구하세요. 네,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은 얼마인가 뭔가 이상하게 다 잘 된다라는 느낌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서 어두움과 탁함은 꼭 제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누구에게나 가동이 되고 있으며 또 본능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느 가게에 들어가셨을 때 느끼시는 그 첫 느낌, 아, 이 집은 뭔가 음식이 맛있을 것 같다, 아, 이 집은 뭔가 거짓이 없을 것 같다, 아, 이 집은 뭔가 좋을 것 같다 라는 그 느낌과 동일한 거예요. 맞습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이 한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구매에 대한 결정은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네, 이것이 바로 입구에서의 산뜻함, 밝음, 그리고 긍정의 느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현관에 탁함을 두지 마세요. 또 어두움과 칙칙함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복잡함이 없이 가능한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십시오. 네, 사람에게 가장 긍정의 느낌이 많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시원하다는 느낌, 또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인드부터, 생각 방법부터 따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부자들은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누구이든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아, 산뜻하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의 집에 좋은 운이 항상 들어오고 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현관의 정리는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잘 정돈된 것을 보면, 그리고 잘 정돈된 환경 속에 있게 되면 단단한 바닥을 밟고 있는 듯한 느낌, 즉 안정감과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흐트러진 또 복잡한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하여 우리는 이런 말도 하는 것이죠. 에이, 그 집에 갔더니 앉을 자리도 없더라 라고 말입니다. 네, 이 말은 정말 복잡하고 난잡하여 불쾌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매일 느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들의 무의식 속에 이러함이 매일 쌓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그들은 뭘 해도 중구난방일 것이고 또 체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10분간만, 아니 딱 5분간만 현관을 정리해 보시도록 하세요.
네, 어느 순간 분명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모두 다 따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분들은 늘 모든 좋은 운을 호흡하고 또 숨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절대 돈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에 돈과 관계되는 식물, 그리고 그림, 그 외의 물건들을 두는 것은 마치 첫 만남부터 얼굴에 돈돈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과 같다고 말입니다. 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그 누구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신발은 항상 식구들 수만큼 꺼내두세요. 여러분, 현관에 신발이 많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풍수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선돌 위에 그 방에 있는 사람의 수만큼 신발이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항상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네, 신발은 사람의 재물운을 살려주는 최고의 풍수 물건이고, 이것은 현관이라는 위치, 즉 명예와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와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하여 가능한 최소한으로 놓여져 있어야 그 집의 부유함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더 필요한 것은 항상 신발장에서 꺼내어서 신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현관으로 들어오실 때는 꼭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현관은 한자로는 거물 현자를 씁니다. 네, 이는 오묘하다, 변화하다, 바꾸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으로 들어올 때 내 마음부터 바꾸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항상 운은 전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나쁜 운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그 운은 모두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전염이 될 거예요. 하여 현관문을 열기 전에 밖에서의 모든 불쾌했던 일, 또 좋지 못했던 일들은 다 버리고 한번 크게 웃고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한 번의 웃음이 바로 운이며 또 여러분이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들어오실 때는 웃으시면서 들어오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현관 안에 이것만큼은 절대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다른 것들은 다 지키지 않으시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네, 현관 안에 버릴 쓰레기를 두지 마십시오. 현관 안에 버려야 할 빈 박스나 버려야 할 물건들을 두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현관 밖에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현관 밖과 현관 안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에요. 네, 현관 밖은 이미 집 밖입니다. 이곳은 타인의 공간이고 자연의 공간입니다. 하여 버려질 것들도 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혼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곳에 무엇이 있어도 내 집안의 풍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관 안은 엄연히 내 집 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네, 이곳에 앞서의 물건들이 있다면 이는 정말 풍수적으로는 최악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택배 받은 빈 박스들 현관에 많이 던져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버릴 쓰레기 봉투를 버리기 전에 현관 안에 많이 두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집안의 풍수를 최악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현관 안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